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326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파인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마이오카디오 임팍션이 있을 때 페이션트에서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인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되는 표현 자체는 포스트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제 임팍션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파인딩을 물어본 거니까 어떤 합병증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임팍션이 생기게 되면 심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겠죠. 심장의 움직임이 떨어졌다는 것은 안에 있는 혈액들이 정체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액이 정체가 돼서 시간이 지연되면 자연스럽게 혈전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마이오카디알 임팍션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혈전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은 순환기 장기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혈액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멈춰서 혈액이 정체가 되면 혈전이 형성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럼부스와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스럼부스의 모양이 엠볼리제이션, 색전이죠. 이건 단지 혈액이 뭉친 상태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어느 다른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막게 되면 색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혈전의 형태가 연관이 있는지 색전 현상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우선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317번은 D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목이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에 목이 있다를 좀 한자로 해서 유경에 이런 뜻인데요. 혈전의 형태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 자체가 혈전인데 여기를 잡아주는 이렇게 목이 있는 형태인 거예요. 단순하게 디퓨즈하게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혈전이 있는 상태. 스롬부스가 만약에 이쪽 부분에 힘이 약해져서 여기 있는 스롬부스가 떨어져 나간다면 몸속에 있는 혈관을 타고 가서 다른 부분에 색전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치 쉼표 모양 형태, 목이 있는 형태의 스럼부스가 색전과 연관이 있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팍션이 왔을 때 가장 흔하게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 애뉴리즘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심장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 심장에 여기 있는 에이펙스 부분은 체스트가 있으면 원래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죠. 아래쪽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위에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틀어져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전 여러가지 스럼프 생기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비닐봉지에 어떤 걸 담았을 때 가장 아래쪽으로 무게가 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임팍션에 있어서 애뉴리즘이 생기기 좋은 쪽은 그만큼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힘이 실리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봤을 때 이쪽 부분이 거의 엔테리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엔테리어 쪽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는 마치 위쪽에 있는 걸로 보여서 순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아래쪽인 거죠. 그래서 혈액도 이런 식으로 고이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에이펙스 쪽, 엔테리어 구역 쪽에 애니루즘이 잘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에코뿐만 아니라 보통 복부라든지 혈관을 다루는 모든 파트에서는 꼭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가성동맥류와 진성동맥류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답을 체크해보면 D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애니르즘의 목의 어떤 위드스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림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애니르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진성 동맥류와 가성 동맥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성 동맥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혈관 자체는 총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층 모두를 침범해서 이런 식으로 디퓨저하게 늘어나는 반면 가성동맥류 같은 경우는 외부의 침입으로 니들 같은 경우 침입해서 그쪽에 이제 손상을 입은 쪽으로 혈액이 볼록 튀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월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커진다기보다는 일부분만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커진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목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사이즈보다 여기 있는 가성동맥류의 사이즈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밑에 그림 보시면 A번이 가성동맥류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 형태로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진성동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같이 커져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3개의 월을 같이 포함해서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구분법이 있지만 문제에서는 제 목의 길이를 통해서 하는 부분 D번이 가장 가까운 정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나오기 때문에 어느 파트를 공부하시더라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컨제니탈 할 때 계산법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내용부터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도플러 파인딩을 물어봤어요. 환자가 벤트리큘러 septal 디펙트, 럽처가 있을 때 여기서는 럽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체의 용어를 먼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 그림을 그려봤을 때 벤트리큘러 septal 같은 경우는 양쪽 벤트리클 중간에 있는 이 septal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럽처가 있다는 것은 파열이 생겼고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막아주는 벽이 사라졌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쪽의 압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혈액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레프트에서 라이트 쪽으로 혈액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디펙트한 사이즈가 보통은 무슨 전체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아마도 약해진 부분, 일부분을 침범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여긴 높은 압력이 라이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와류라고 하죠. 터뷸런스 플로우가 생기면서 이제 혈액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터뷸런스 플로우가 이제 높은 속도로 지나갈 수 있겠죠. 수축기 때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의 라이트 쪽으로 혈액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이니까 일반적으로 왼쪽이 훨씬 높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